안녕하세요. 바둑 레시피의 정다운입니다. 오늘은 밭전자는 가르지 마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보통 바둑을 처음 배우실 때 상대방의 허점을 잘 찔러 나가야만 바둑을 승리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밭전자도 허술한 모양 중에 하나지만 함부로 가르고 나왔다간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밭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 밭전자를 왜 가르고 나오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밭전자가 어떤 모양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림을 볼게요. 바로 이렇게 중앙에 두어진 모양을 밭전자라고 부르는데요. 한자에 밭전자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일단 언뜻 보기에도 허술한 모양처럼 보이네요. 이 두 점을 이렇게 가르고 나오면 바로 밭전자를 가른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레시피는 밭전자는 가르지 마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밭전자를 왜 가르면 안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이제 밭전자 모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가르고 나오면 왜 안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바둑판을 볼까요? 지금 백이 이렇게 밭전자로 나온 장면입니다. 백의 주문은요,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늘어서 언젠가는 이곳을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흑도 백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바로 이렇게 밭전자로 나오는 수는요. 물론 백도 바로 두는 것은 흑이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백에게는 좀 더 깊은 술기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먼저 귀 쪽을 공략하는 것이 묘수입니다. 그럼 흑도 받아야겠죠? 여기까지 늘어두면 흑은 백에게 이곳을 막히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정도로 띄워 놓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때 이곳을 나와서 끊게 되면 이렇게 밭전자로 가르고 온 수가 백에게 잡히게 됐네요. 오히려 함부로 끊으려고 했다가 자신이 끊기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흑은 이렇게 밭전자 하는 수는 방금 보여드렸던 변화도대로라면 역시 흑이 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흑의 최선은 어딜까요? 여기서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 백도 이렇게 호구 쳐두고 늘어서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흑과 백 서로 불만 없이 호각인 진행입니다. 상대방이 약간 변칙수로 이렇게 틀어왔을 때 함부로 밭전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고 이렇게 나를자로 받아둠으로써 호각의 정석 진행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밭전자를 함부로 끊으셨다간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제 밭전자의 위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본래 이 밭전자를 두는 이유는 자신의 돌을 가볍게 뛰어들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실전을 볼게요.
네, 지금 백이 이 네모의 곳으로 밭전자를 해간 모양이죠. 보통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있는 수는 이 백돌들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잘 두지 않아요. 이 날일자 두는 수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다음 수를 내다보고 백이 이렇게 밭전자로 획마해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흙은 어떻게 획마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곳을 끊는 수는 백에게 다음 수순이 나오도록 해주는 이적수입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뚫고 나가게 되면 이미 이렇게 두는 수는 이쪽을 끊어서 이 수는 안 되죠? 이렇게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곤란해지고요. 이쪽을 잇는 것도 이쪽을 잡히게 되면 곤란해지죠? 이건 백의 주문입니다. 역시 상대방의 주문대로 해주는 건 좋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럼 한번 밭전자를 가르고 나와 볼까요? 백도 그냥 막는 것은 막혀서 물론 이곳을 선수를 한다고 해도 어쩐지 우변에서부터 지어진 흙의 집이 너무 커졌네요. 이것은 실리로 손해가 큽니다. 백은 여기서 나와서 끊는 수가 강수인데요. 흙도 다른 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가야겠죠? 여기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끊긴다고 그냥 있는 수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밀어가기만 해도 흙은 두터운 반면에 백은 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잡히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씌우는 수가 좋은데요. 물론 장문은 아닙니다. 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있는 것은 이렇게 잡히죠. 백도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흙 모양을 U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젖혀가면 흙이 기분은 아주 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요. 백이 양쪽을 다 둬서 오히려 흙의 다음 수가 어려운 장면이네요. 이렇게 밭전자를 가르고 나오니까 오히려 흙이 곤란해진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끊고 장문을 씌어가는 수순이 좋아서죠. 흙도 지금 당장은 밭전자로 가르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럼 백은 이쪽을 눌러가고요. 식으로 연결이 되고 백은 이 정도로 띄워두는 게 쌍방간의 최선이겠네요. 네, 일단 백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지만 여전히 A의 밭전자를 가르고 나오는 수가 남아있죠? 이런 약점은 나중에 노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은 백이 밭전자를 두었을 때 변으로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받아둔다면 백은 이쪽을 공략하겠죠? 백도 이렇게 가볍게 띄워둡니다. 서로 불만 없이
쌍방간의 최선의 선택인 거죠. 모양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밭전자를 함부로 끊으면 역시나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밭전자를 해오는 이유는 자신의 롤이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금 가볍게 띄워두고 싶을 때 두는 경우가 많다고 배웠는데요. 밭전자는 나중에 맛으로 남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밭전자는 한눈에 가르고 나오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밭전자를 두려워서 잘 못 두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확실한 대비책만 있다면 밭전자는 아주 좋은 행마가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백이 밭전자로 이렇게 띄워둔 장면입니다. 보통은 바로 이렇게 가르고 나오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여기서 백은 교환을 하나 빼두고 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흙이 만약에 이렇게 밭전자를 가르고 나온다면 일단은 이렇게 그냥 끊는 것은 흙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백돌만 끊기게 되겠죠. 그냥 나와 끊는 것은 백이 무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칸 뛰는 것도 이렇게 뚫고 나오면 백이 연결이 되지 않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행마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백은 한 가지 교환을 안 해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인데요. 당장 흙이 손을 뺀다면 나와서 끊는 수단이 생기니까 흙은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두어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입니다. 아까 그냥 나와서 끊었을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그냥 나와서 끊었을 때는 흙이 이렇게 둬서 백만 끊긴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 흙이 이렇게 나온다면 백은 이렇게 끊어가면 됩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두는 것도 이렇게 끊어서 백은 연결에 문제가 없겠네요. 어떤가요? 하나 교환을 안 해놓고 이렇게 그냥 밭전자를 가도 흙이 가를 때 이 교환은 언제든지 선수니까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백돌은 끊기지 않은 모양이죠. 오히려 흙이 밭전자로 가르고 나오면서 흙돌만 끊기게 됐네요. 이렇게 밭전자 행마는 한 가지 교환을 빠뜨리고 오히려 허술한 척하면서 상대방이 끊어오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밭전자를 할 때는 주의를 잘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밭전자를 함부로 가르고 나오면 오히려 자신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상대방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밭전자를 두었을 때 상대방은 찌르게 되겠죠? 그 찔러 왔을 때 반대편의 돌이 그다지 쓸모없는 패석이 될 때, 이럴 때는 밭전자를 가르고 나와도 됩니다. 역시 말로 하니까 이해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바둑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A로 늘어간 장면입니다. 이 모양은 프로 기사의 실전에서 나온 형태인데요.
지금 흙의 변해 있는 돌과 A의 돌이 밭전자 형태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밭전자를 가르지 않고 이런 정도로 두는 것은 하나 밀어두고, 이 흙 세 점은 가볍게 보고 흙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하고 눈목자 정도로 이렇게 벌려둔다면 흙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네요. 이것은 백이 소탐대실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미는 것도 지금은 악수가 되겠는데요. 나가두면 한 칸 띄워두어야 되는데 나중에 끼우고 이렇게 끊는 맛도 남아있네요. 백이 미는 수도 지금은 악수고요. 지금은 약간의 예외의 경우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죠? 밭전자가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돌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밭전자를 가르고 나왔을 때 상대방은 당연히 찌르고 나오겠죠? 그때 이 찌르고 나온 반대편의 돌이 지금은 백 네모의 돌이 되겠네요. 이 돌이 패석일 경우에는 밭전자를 두어도 됩니다. 흙이 이렇게 나와도 늘어두면 어차피 이 백 한 점은 패석이었죠. 그래서 백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두고 흙은 넓혀가야 하는데, 이제는 백이 선수를 잡고 이렇게 삭감해 올 수가 있네요. 아까 흙이 이쪽을 봉쇄한 다음 중앙을 눈목자로 지켜두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이 밭전자를 가르고 나오는 것이 좋은 형태일 때는요, 상대방이 찔러도 그 반대편의 돌이 패석이거나 중요한 돌이 아닐 경우입니다. 역시 백 한 점은 지금은 쓸모없는 돌이 되어 있죠.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백은 이쪽을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프로의 실전에서 나온 모양을 가지고 예외의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물론 밭전자는 함부로 가르면 안 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밭전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밭전자는 가르지 마라라는 격언으로 배워봤죠? 원래 밭전자를 두는 이유는 자신의 돌을 좀 더 가볍게 행마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가볍게 행마한 돌을 억지로 끊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돌이 끊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밭전자를 행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어차피 선수되는 곳을 교환하지 않고 밭전자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술한 척하면서 상대방이 끊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오히려 상대방 돌을 끊어가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단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밭전자를 가르고 나와야 할 때도 있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돌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거나 상대방이 밭전자를 가르고 나온 돌을 찔러왔을 때 그 반대편 돌을 과감히 버릴 수 있을 때는 밭전자가 좋은 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밭전자 어렵지 않으시겠죠? 오늘부터 밭전자로 가볍게 행마해 보세요. 벌써 26편의 레시피들이 끝났네요. 처음에
이 바둑 레시피를 준비하면서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1편을 처음 찍던 날이 또 생각나는데요.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둑을 실전으로만 접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둑을 이론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전혀 그동안에 몰랐었던 바둑의 매력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맛봤던 것 같아요. 바둑 생각을 할 때도 바둑은 뭐뭐다,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바둑 생각을 준비하면서 정말 쥐어짜듯이 머리가 아플 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바둑이 정말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에 동감하게 됐고요. 한 편 한 편 찍으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또 바둑 팬분들이 잘 이해가 가실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했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제목 정하는데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둑도 요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바둑 레시피로 했고요. 레시피 하나하나가 바둑 팬분들께 정말 소중하고 바둑을 둘 때 꼭 필요한 소금이나 양념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